가장 기쁜 순간은 언제였나요? 저는 딸을 낳았을 때였습니다. 딸을 출산하기 전에 일기장 비슷한 걸 하나 들고 왔는데 제가 이제 우리 딸을 키우면서 태어나기 전부터 해서 제가 일기처럼 글을 쓴 거예요. 여기에 이제 뭐 초음파 사진이라든지 거의 뭐 바래진 거지만 초음파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읽어보고 싶은 거는 1999년 12월 29일 태어나고 나서였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아가 이렇게 부르는 모습이 이제 민정아로 바뀌었죠. 민정아, 오늘 너의 배꼽이 완전히 떨어졌단다. 나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떨어져 있었단다. 목욕할 때 보니까 물 밑에 가라앉아 있더구나. 이제 넌 너의 자유의지대로 태어나서 독립된 존재로 한 발 나아간 거란다. 엄마는 이제 알겠단다. 네가 엄마 뱃속에서 살다가 태어났지만 엄마에게 구속되지 않은 자유롭고 독립된 존재란 걸. 엄마는 그걸 명심하고 그렇게 키울 거란다. 네 자유의지대로 꿈을 마음껏 펼치며 살아가기 빈단다. 이게 배꼽 떨어진 거 묶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화석이 되었죠. 이것을 이제 딸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존재를 아셨나요? 네. 우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겠죠. 근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뭐였느냐 하면 이제 제가 젖을 모유를 먹였는데 모유를 이게 이제 맞벌이 하는 부부들의 진짜 이 공통적인 어떤 힘든 순간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젖을 떼고 이제 일을 하러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 애가 젖도 먹지만 또 우유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젖병과 젖꼭지, 사람의 젖꼭지와는 이게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연습을 시켜야 했어요. 모유를 먹이다가 이제 갑자기 확 바꾸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바꾸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게 느낌이 다르다는 건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애기는. 그래서 막 자지러지게 막 넘어가죠. 울면서 자지러지게 내가 일을 못 가도록 엄마 제발 가지마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았어. 근데 나는 모진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해야만 내가 일을 하러 갈 수 있고 결국 분유값도 벌 수 있기 때문에 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독한 마음을 먹고 했고 이제 그게 정말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걸 해냈어요. 결국. 행복했던 함께한 기억은 언제였나요? 뭐 제가 학원 강사로 일하다 보니 쉴 시간이 없었어요. 토요일, 일요일도 해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이제 거의 힘든 그 정점이 한 2012년 정도의 정점에 올랐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폭발할 지경. 그때에 이제 잠깐 그만두고 한 2년 가까이를 쉬었는데 그때 6학년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좀 오랫동안 그것도 평일에 시간을 내어서 이제 가족 여행을 제주도로 갔죠. 어쨌든 그때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내가 쉴 때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고 같이 여행을 가가지고 즐길 수 있었다는 그게 너무 그때 행복했어요. 진짜 이거는 몇십 년 만에 십몇 년 만에 최초로 이런 기쁨을 누려보는구나. 예, 그렇게 느꼈어요. 서로가 이해되지 않았던 순간은 있으셨나요? 사실은 제가 분리불안이 원래 어린애가 엄마한테 안 되는 건데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딸이 독립하는 그것을 못 받아들이겠는 이런 입장이 되는 거죠. 뭐 등지 증후군 이런 말도 있듯이 오히려 엄마인 내가 분리불안이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머리로는 이해를 해요. 아, 이제 뭐 떠나가야 되는구나. 이제 독립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나한테 옆에 항상 있어 주었으면 좋겠다. 엄마한테 물어 주었으면 좋겠다. 엄마를 좀 이렇게 좀 꼭 안아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자녀한테 이해받고 싶은 기분, 내 기분을 그런 부분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 입장들이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뭐 받아들여야죠. 적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미지가 사춘기 때 막 말썽을 부리는 아이였나요? 말썽을 부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티를 안 냈죠. 예. 그 티를 안 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믿었고, 예. 그래서 그 딸의 어떤 힘든 부분들을 더 이해하지 못하지 않았나. 예. 나는 지금 그런 부분이 조금 후회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본인이 얘기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하고 싶은 분위기를 만들지 못했던 것 또한
내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죠. 딸한테 미안한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딸한테 미안한 점은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학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딸하고 다른 애들을 같이 가르치게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 입장만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이 이제 감정을 올라오는 감정을 화를 주체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실어서 뭔가를 집어 던졌을 때 그게 살기가 되어서 이제 딸한테 간다, 꽂힌다, 화살로 꽂힌다 이런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머리가 찢어졌고 바로 손을 잡고 병원에 가서 바로 기웠어요. 그리고 그날에 진짜 일이 손에 안 잡혔고 여기에 적었어요. 너무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내가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다짐을 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한 번 더 내가 잘못했다고 했어요. 용서를 빌었어요. 그렇지만 피해자는 이게 평생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피해자는 자녀인 약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힘듦과 복받침을 못 참아가지고 그 감정을 실어가지고 부모가 자녀한테 약자한테 이런 행동을 가한 것이 정말 나쁜 행동이었다. 미안하다는 감정은 항상 갖고 살고 있죠. 그러면 미지 어머니도 딸한테 항상 미안하신가요? 뭐 항상 미안한 건 아닙니다. 어머니가 사전 인터뷰 때 네. 벌레를 못 잡으시던 어머니가 이제 벌레를 잡게 네. 되었다고 딸을 위해서 하셨는데 그런 네. 계기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그 엄마가 되면은 좀 달라지는 마음이 엄마가 됐을 때와 안 됐을 때는 아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미지도 그렇지만은 벌레를 아주 무서워하고 벌레를 보면 기겁을 해요. 뭐 벌레 비슷한 게 굴러가는 모습만 봐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래가지고 저거 바퀴벌레 아니야? 뭐 이렇게 막 놀라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아기가 자고 있고 이게 전 냄새가 풍기니까 이게 바퀴벌레가 이제 주택에 사니까 그 뭐 작은 주택이죠. 사니까 바퀴벌레가 나와요. 밖에서도 들어오고 바퀴벌레도 막 엄청 커요. 뭐 잠자리만 하고 이랬는데 그 아기한테 기어가는데 내가 그거를 잡지 못하면 아기 위에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막아야죠. 그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이런 말이 있듯이 잡을 수밖에 없게 돼요. 아마 다른 엄마들도 그럴 거예요. 엄마는 어떤 사람인가요? 한국의 진정한 그 모성애를 가진 그 인내심 있는 그런 모성애를 가진 어머니 상. 그러니까 진짜 참을성 있고 그 G.O.D 노래 중에 그게 있잖아요. 어머니는 짜장면은 싫다고 하셔서 우리 엄마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먼저 먹어라. 제일 먼저 이제 아버지를 챙겨드리고 그 다음에 너희들 먼저 먹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중에 조금을 먹든지 그러면 나중에 안 남으니까 안 먹게 되든지 항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되고 나서는 우리 딸한테 엄마도 먹어야 되니까 남겨놔. 나는 내 것을 챙기겠다. 엄마는 개인적인 하나의 인간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했지만 우리네 어머니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G.O.D 노래처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는 다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5명의 자녀에게, 형제자매에게. 그래서 그 딸 3명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엄마한테 다 애를 맡겼던 거지. 그 애를 큰 언니 2명, 작은 언니 2명, 그 다음에 이제 저 1명 다 봐줬던 거죠, 엄마가. 그 어린 시간은. 그러니까 우리 딸이 거의 이제 6학년 때까지 봐주고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희생이 필요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어머님이었던 거죠. 그러면 엄마와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엄마의 관계는 제가 이제 셋째 딸인데 제 같은 경우는 셋째 딸이니까 딸 중에서는 막내니까 항상 엄마가 이제 좀 만만하게 여기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랑 거의 친구처럼 지내요. 어머니의 엄마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요? 그림 색칠 공부. 예.
그림 그리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렸으면 화가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색칠 공부를 열심히 해. 그 다음에 음악, 노래를 좋아해요. 그래서 매일 그 트로트를 틀어놓고 아니면 노래 공부를 하러 다니고. 그거를 말하기 전에 이제 지금 우리 엄마는 83입니다. 할머니. 노래 배우러 다니시고, 그 다음에 여행 좋아하고, 이게 흥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예. 어머니의 사춘기를 떠올려 봤을 때 네. 엄마에게 못되게 굴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많죠. 남매가 5명인데 많이 싸우죠. 이게 연생이다 보니까 1살, 2살 요렇게 차이 나니까 많이 싸우면 엄마를 속상하게 하겠죠. 싸우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무슨 말을 하면은 제대로 듣지 않거나. 그러니까 매번 사춘기 때 참 심했죠. 막 이제 내 머리를 치면서 막 머리를 치면서도 엄마한테 막 대들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참 나빴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후회되고. 그러면 엄마랑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 아버지가 2016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같이 많이 못 다녔어요. 그러니까 가족 여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랑은 여행이나 이런 거를 많이 다녀야 되겠다. 딸 3명이서 이제 엄마를 모시고 여행을 자주 다녀야 되겠다. 1년에 한 번씩은 꼭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2018년도부터 다녔는데 2018년도에는 그 뭐 우리도 뭐 40몇 년 만에 한 번 해외 여행이었을 수도 있어요. 대마도를 배를 타고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작은 언니가 또 어머니를 모시고 속초 여행을 간다든가, 그 다음에 엄마랑 이제 클래식한 영화를 같이 보러 가는 거죠. 클래식이라는 영화를 같이 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뭐 이렇게 또 많이 해봤기 때문에 쇼핑도 같이 다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엄마가 이제 건강하신 상태로 있는 동안은 여행을 더 가고 싶다. 그게 이제 좀 더 생기네요, 마음이. 어머니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요? 저 어릴 때부터 그랬지만은 어릴 때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처럼 즐길 거리가 많이 없는 그럴 때였죠. TV도 내가 유치원 때 TV나 뭐 전화기를 설치하고 막 이랬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거의 책이 다예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중학교 다닐 때는 그 문예반이었거든요. 그때는 좀 시집을 많이 읽었고, 그 이후에도 시집을 많이 읽었죠. 그 대학교 다닐 때는 문학 동아리였어요. 한림동인이라는 문학 동아리였기 때문에 뭐 시집을 더 많이 읽었고, 글도 쓰고, 영화 좋아하고, 영화 자체를 좋아했기 때문에 젊었을 때도 뭐 비디오로도 많이 빌려봤지만, 미지가 어릴 때나 이럴 때는 같이 영화관에 많이 갔죠. 고양이 때문에는 안 행복한가? 이제 이 고양이를 데려와서 이제 가면 갈수록 책임감이 더 커지고, 사랑은 또 새록새록 더 커지고, 지금 3살인데 이 맹목적인 사랑을 준다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매일의 어떤 그 스케줄이 일정이 있어요. 내가 일어나서 어떤 내가 먹는 주스가 있는데 주스를 먹고 나서 고양이들 밥과 물을 챙기고, 그 다음에 밥 중에서 이렇게 이제 사료를 골라가지고, 이제 그거 일정을 아니까 고양이들이 옆에 와. 그러면 오라 해가지고 하나씩 너 하나 이렇게 하나씩 입에 집어 넣어주는 걸 애들이 좋아해서. 그걸 보고 오도독 씹어 먹는 그게 나는 너무 기분이 좋고, 고양이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꾹꾹이를 해줄 때, 그 다음에 여기에 올라왔는데 지금은 이제 묵직해졌지만 올라와가지고 자기의 숨과 나의 숨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씌어질 때 따뜻한 체온을 느끼면서 숨 뛰는 걸 들을 때, 이때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이게 이제 너무너무 좋으니까 다른 어떤 잡다한 일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고양이도 뭐 미지 다음으로 사랑하는 존재들이죠. 어머니께 파이데이아의 의미는 어떤가요? 파이데이아는 그 독서 토론 모임인데요. 서양 인문 고전을 읽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발제를 해요. 제가 여기에서 느끼게 된 점은 제가 이제 혼자서 책을 읽을 때와 같이 읽을 때의 차이점이에요. 혼자서 읽을 때는 저 나름대로 그 왜곡도 될 수가 있고 어떤 부분을 이해 못했다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같이 읽을 때에는 나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부분 같은 부분에서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구나. 내가 참 아집이 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아집을 가지고 살면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사회를 보는 눈이랄까. 사실 직장에 뭐 20몇 년 동안 학원에 있으면서 집과 학원을 오가는 생활을 해왔는데 그래서 사회생활이나 정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점 이제 파이데이아에서 독서 토론을 하면서 정치 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어떤 가치관이 바뀌는 어떤 한 전환점이 된 게 파이데이아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2013년도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현재 한 2022년이니까 8, 9년이 좀 되겠죠. 그 인연들이 지금 이제 8, 9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친구의 우정보다도 더 큰 나의 어떤 장단점이나 그 남한테 보이기 힘든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이 파이데이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머니께 되게 의미가 그렇죠. 있네요. 엄청나게 그 삶에 변화를 주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딸의 나이 때 24살 때 나는 네. 어땠나요? 엄청 방황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첫사랑이 그때 이제 첫사랑을 겪었는데 첫사랑을 겪으면서 참 힘들어 했죠. 힘들게 사랑을 했죠. 그래도 순간순간 참 꿈을 꿨었고 내가 결혼하고 나서도 지금도 그 사람 마음이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런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어머니 꿈은 무엇인가요? 그 뭐 어릴 때는 참 공부를 잘했어. 공부를 잘해서 뭐 중학교 때까지도 뭐 전교에서 뭐 몇 등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집안에서도 기대가 컸고 그래서 이제 뭐 판사 검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제가 좀 염세주의에 빠졌어요. 내가 뭐 공부를 하면 뭐 하냐? 뭐 어차피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건데 끝은 죽음이잖아.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해서 공부가 손에 안 잡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3 때는 시인이 꿈이었던 거죠. 근데 어찌 보면 그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게 교사가 꿈이었는데 학교 교사는 아니지만 학원 강사는 했었고 오랫동안 그 다음에 시인이 꿈이었는데 결국 시인을 등단을 했기 때문에 2007년도에 결국 어찌 보면 꿈은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앞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결국은 이제 시집을 한 편 내는 제가 2007년도에 등단을 했는데 아직까지 시집은 못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집을 한 권 내는 것이 지금 당장은 아주 이제 집중적인 목표죠. 마지막으로 네. 어머니께서 살아오신 인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문장일까요? 이때까지 살아온 삶을 생각하면은 나름 역할에 충실한 삶이었다. 역할에 충실하려고 매우 노력한 삶이었지만 객관적으로 나를 살피지 못한 삶, 객관적으로 나를 보지 못한 삶이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게 이제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작년에 제가 이제 그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을 맞으면서 응급실에 갔어요. 맞고 나서. 그리고 입원을 했어요. 네. 그 뒤에도 이제 입원을 2주를 하고 나서 나왔는데도 계속 한 번씩 응급실에 갔어요. 또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공황장애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약을 먹고 있어요. 그때 그걸 겪고 나서 마음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진짜 죽을 고비를 한번 이렇게 넘기게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공황장애를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기분을 바꿔야 되거든요. 기분을 우울한 기분으로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고 예.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옷을 바꿔 입어요. 매일매일 옷을 바꿔 입고 신발도 그 다음에 좋은 어떤 드라마나 기분 좋은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친구들 만나서 즐겁게 수다 떨고 뭐 이런 식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객관적으로 나를 돌볼 수 있는 삶,
살고 싶다는 게 이제 인생 제2막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시작점에 선 거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 대해서. 오늘 인터뷰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즐겁게 하려고 노력했고요. 제가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이렇게 말로서 뭐 선언은 아니지만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것을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